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과거로 여행 떠나기 좋은 역을 소개하려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제 9월이거든요. 9월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서늘하게 불고 참 이제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9월이 되니까 우리가 막 여행을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울산에 최근에 여행을 가기 좋게 앞으로 교통망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게 들었죠.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동남권 광역철도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막 이 주변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고 그걸 연계해가지고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교통철도망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울산에 여기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성남동에 있는 경동선 울산역. 경동선 울산역이 지금 옛날에 울산에 있는 소방서 자리 그쪽에 있었는데 지금도 가면은 표지석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역과 좀 다른 분위기의 옛날의 역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그걸 역참이라고 했는데 오늘 울산에는 과연 옛날에 어떤 역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남아있는지 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한번 그곳으로 가봅시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요즘인데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농사 지으러 왔나요? 그렇죠. 여기 완전히 논 한가운데인데 네. 여기 어디게? 그냥 저 농사 지으러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울산의 서북쪽 경주하고 딱 맞닿아 있는 인보라는 곳이에요. 인보라는 말은 뭐 우리말 어원을 따지면 너부, 뭐 넓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이거든요. 한자로 표현해서 인파, 인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마을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이상 된 마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사람이 살았겠죠. 바로 옆에가 어딥니까? 바로 천전리 명문가 안각하. 그 너머가 방구대 안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 1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둘러보니까 되게 마을이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굉장히 그 풍요로웠던 곳이고 사람들이 북적거렸던 곳이에요. 산수를 딱 보면은 여기 아미산, 용암산, 백운산, 가지산 이렇게 영남 알프스 끝자락에 있는 산들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부락들이 되게 많아요. 하천을 따라서 동쪽은 노동, 저쪽은 노서 마을이 있었고 선필 마을이 있었고 뭐 아주 오래된 마을들이 많아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쪽에 너른 평야에서 거둔 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여기 은행도 있었고 인보장은 굉장히 유명했죠.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장이 인보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넓은 보가 있어서 인보라고 불렸던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큰 오일장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인 역도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인보역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인보역으로 추정한다 해가지고 안내판을 해놨는데 바로 우리 뒤에 보이는 이게 한 500년 된 로고스거든요. 회화나무인데 인보라는 곳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노동이라는 곳이에요. 마병산에서 물줄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물줄기가 서하천인데 이 양쪽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해서 노동, 노서거든요. 바로 이것은 노동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옛날에 역참이 있었다. 여기 있었다고 전해지고 이 일대가 아주 옛날부터 굉장히 넓었거든. 그래서 너부, 옛날에 너부역이라고 했고 이곳이 한 10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울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바로 경주였어요. 그때는 행정구역상 경주에 들어갔거든요. 1914년경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꿨는데 그때 이제 이곳도 이제 그 경주였다가 다시 울산이 된. 뭐 사실은 아주 오래 전에는 경주와 울산이라는 구별이 별로 없었죠. 스라블 사람, 울산 사람들이 섞여 살았으니까 그런 교통의 여충지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였으면 말을 따로 기르던 곳도 있었겠네요? 여기서 한 동쪽 편으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말을 키우던 마병정이 있어요. 지금도 마병정이로 정자도 있고 터가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말을 상시적으로 한 10마리 넘게 항상 키웠죠. 말을 키웠기 때문에 이 인근의 산 이름도 마병산이라고 말맞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에서 말을 키우고 뭐 빌려주고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옛날의 역참은 바로 말을 빌려주고 잠을 재워주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조선시대를 유지했던 세 가지의 굉장히 국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참, 그리고 또 하나는 봉수, 또 하나는 이제 세운제라는 거는 이제 세곡선을, 그 곡식을 걷어가지고 한양으로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세 개의 기능을 울산은 다 갖고 있었죠.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직접 운영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도가 역참제였는데요. 울산에도 교통통신기관 역할을 했던 많은 역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울산의 역참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기록으로는 신라 소지왕이니까 1600년 전이죠. 인보에 이 옛날 잉파역이라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기록들이 나오는데 울산엔 주요 이제 역참이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한 30리 떨어져 있는 KTX 울산역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덕천역이라고 있었고 또 이제 굴정굴하라는 거. 굴정역하고 또 가까운 곳에 웅천 쪽에 강곡이라고 있어요. 강곡역. 또 이제 시내로 들어오면은 지금 중구청 있는 옆에 부평역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표지도 없이 사라졌는데 조선통신사가 경주 쪽에서 와가지고 부평역에서 묵고 그리고 삼호다리를 건너가지고 강곡역을 지나서 동래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참의 기능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곳이 울산이었습니다. 저는 울산에는 울산 KTX역이랑 태화강역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역이 있었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운데요? 그렇죠. 지금은 태화강역, 울산 KTX역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조선시대 때 관리들이 오갔던 역, 참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역과는 다른데요. 단순한 정거장 기능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역보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역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 누구나 이용하는 역은 아니고 이 역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아주 역사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이게 페르시아 쪽의 문화라는 설도 있고 몽골 제국의 문화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중원에 아주 광활한 초원이라든지 넓은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렇게 봐지고요. 조선시대에는 무려 540개 정도의 역참을 뒀다고.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요? 많이 필요하죠. 나라를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참이라는 곳을 540개를 또 40개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찰방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이 역참을 전체를 관리하는 우두머리 관리를 뒀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국가에서 왕이 직접 임명하는 그러니까 국영 시스템이죠.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역의 기능 그리고 여관의 기능 넘어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전부 관할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수령들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뭔가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살피는 감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게 찰방이었거든요. 그런 아주 촘촘한 시스템을 유지한 게 조선의 역참이었습니다. 역참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며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역참에서 생겨난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왠지 다른 역원들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 하나가 제법 큰 역에는 울산의 인보역 같은 경우에도 한 700명 정도의 그 인원들이 거주를 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찰방의 기능들, 역참의 기능 가운데 아주 인보 같으면 넓은 곳에 곡창지대니까 많은 수확이 나오잖아. 수확이 나오는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네. 이야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쓰는 거 있잖아요. 흔히 쓰는 말에 한참 걸렸다. 네, 이런 말 쓰죠. 많이 쓰죠. 이 한참 걸렸다는 말이 바로 이 역참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참이라는 게 뭐냐면 네. 역과 역의 거리가 보통 한 30km, 40km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참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또 아침, 점심, 저녁 말고 중간중간에 먹는 거를 새참이나 밤참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참도 바로 역참에서 나온 참. 이 참은 바로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기능을 가진 곳.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역이라고 하잖아요. 뭐 서울역, 부산역, 태화강역, 울산역. 근데 중국에 가면은 이 몽골 문화권이나 한족 문화권에서는 이 역을 안 쓰고 바로 이 참, 북경참, 북경치라고 하죠. 이런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역참의 기능, 역참의 문화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울산과 부산, 양산, 경주를 이어주던 인보역은 이제 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요. 그 흔적은 고문서에서 남아보고 짐작할 뿐입니다. 인보라는 이곳에 많은 역사가 있는 만큼 기록으로도 잘 남겨져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울산에 있는 역참들 가운데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지도하면은 김정호가 그려놓은 이제 대동여지도를 제일 유명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 대동여지도의 원조격이 되는 여지도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인보역, 인파역이 분명하게 기록이 됐고요. 또 뭐 동문선이라든지 이런 고문서에도 이 인보역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인보역의 규모, 위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인보라는 곳은 그 관하에서 55리 밑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관하라면 경주 관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봐서는 이제 경주에서 울산을 통해서 부산 쪽으로 양산 쪽으로 양산에 또 황산역이라는 엄청난 또 역이 있어요. 그런 역들과 연결되는 굉장히 주요한 역섬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중간에 관리하는 관리들과 노비까지 포함해서 한 670명 넘게 이곳에 상주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보역은 어떻게 하다가 사라지게 된 건가요? 언양의 자수정 강상이 개발되고 언양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언양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러면서 인보역이 자연스럽게 쇠퇴됐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 8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좀 쇠퇴는 했죠. 쇠퇴를 했는데 지금은 살기 좋은 농촌 전원 마을로서 다시 각광을 받고 힐링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을 받아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다시 기촌기향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로 번성했던 인보역에서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는데요. 역은 비록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울산실록에서 인보역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 인보역, 역참 쭉 더듬어 봤잖아요. 울산실록을 통해서 이런 이제 지나간 역사, 사라진 것들을 더듬고 다 살펴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울산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주변의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것들이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공부도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문화를 일구고 살았다는 것 이걸 알므로 해서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향심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지금 막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다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보역 역시 지금 우리가 늘 이용하는 역, 옛날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길과 길을 이어주는 건 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울산의 역사와 역사를 이어주는 건 울산실록입니다. 다음 주도 재밌는 이야기로 들고 올 테니까요. 울산실록 꼭 본방사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의 근간이었던 역참제도 울산은 인보역에서 출발했습니다.